절대 이 비타민 모르고 관절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하나만 부족해도 무릎 연골이 녹아내립니다. 관절염 약을 아무리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네 번째 해결 방법. 이것은 정말 의사들도 놀란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시나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시나요? 앉았다 일어서실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 나이가 아닙니다. 둘째, 비타민 D3가 관절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면역세포가 관절을 공격합니다. 셋째, 연골이 녹아내리는 과정과 칼슘의 비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넷째, 비타민 C와 함께하는 완벽한 해결 방법,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대한골관절학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해서? 아니면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나이인데 관절 통증이 전혀 없는 분이 30%나 됩니다. 70세인데 무릎이 멀쩡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등산을 다니시고 손줄을 안아 올리시고 쪼그려 앉아 텃밭일을 하십니다. 반대로 50대인데 벌써 관절이 심하게 망가진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 때문이라면 모든 분이 다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아닌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분자의학 연구팀이 이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10년간 60대 이상 5,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절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세포의 영양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절 안에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매일매일 관절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고 보호합니다. 마치 집을 수리하는 목수와 같습니다. 목수가 매일 집을 돌보면 50년 된 집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목수한테 도구와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가 안 됩니다.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꺼집니다.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관절을 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바르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 영양소가 없으면 세포가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과 짝을 이루는 비타민 C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절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60대 이상 한국인 73%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소리 없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무릎 연골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세포 영양 결핍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비타민 D3와 비타민 C가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D, 삼가 관절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3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관절 통증을 절대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비타민 D3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처럼 작동합니다. 온몸의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경비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비원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경비원이 잡아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경비원이 막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3는 이 경비원의 팀장입니다. 팀장이 경비원들한테 명령합니다. 나쁜 놈만 잡아라.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들이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나쁜 놈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편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직원도 때리고 손님도 때립니다. 통제 불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폭주합니다. 관절 안쪽에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관절을 보호하고 윤활유를 만들어줍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이 막 덕분입니다. 그런데 폭주한 면역세포가 이 막을 공격합니다. 마치 경비원이 자기 회사 건물을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막이 부으면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아프신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D3 수치가 정상인 그룹과 부족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한 그룹은 관절 염증 수치가 2.3배 높았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 같은 생활 습관인데 비타민 D3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비타민 D3 하나가 관절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관절이 뻣뻣하시나요? 30분 이상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시나요? 아니면 비 오기 전날 관절이 쑤시나요? 이 증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면역세포가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3가 부족해서 면역세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한골관절학회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20에서 30 사이면 부족입니다. 20 미만이면 심각한 결핍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60대 이상의 평균 수치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16.8입니다. 심각한 결핍 수준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위험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D3는 햇빛을 받아야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논밭일 하시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실내 생활이 많아졌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고 외출도 줄어드셨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아서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햇빛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1년의 절반이 위험 기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3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계단에서만 좀 아팠습니다. 1년 후에는 평지를 걸어도 아프셨습니다. 2년 후에는 집 안에서도 아프셨습니다. 손주가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무릎이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비타민 D3 보충을 시작하시고 2주 후 아침 뻣뻣함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계단에서의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주를 안아 올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 고생한 게 비타민 하나 때문이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자, 지금까지 비타민 D3가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관절 염증을 막는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폭주하고 관절 안쪽 활막이 공격받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비타민 D3는 경비원 팀장입니다. 팀장이 없으면 경비원이 폭주합니다. 다음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연골이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연골이 뭔지 아시죠? 무릎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있어야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달릴 때,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연골이 받아줍니다. 이 연골이 없으면 뼈끼리 부딪힙니다. 상상만 해도 아프시죠? 많은 분들이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골 안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매일 조금씩 연골을 수리하고 새로 만듭니다.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집도 매일 조금씩 수리하면 오래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연골세포도 비타민 D3가 있어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연골세포에는 비타민 D 전용 수용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세포에 자물쇠가 달려있는데 비타민 D3가 그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세포문이 열리고 연골 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안 열립니다. 수리 작업이 중단됩니다. 연골이 낡아가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재료가 전문적으로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부엌에서 쓰시는 그 스펀지요. 스펀지가 물을 머금으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죠? 손으로 누르면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이 물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연골 안에서 물을 잡아두고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연골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고 갈라지죠?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해집니다. 수리는 안 되는데 파괴는 빨라지는 겁니다. 결국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소리가 납니다. 뚝뚝 삐걱. 바로 그 소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한 환자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연골 두께가 평균 28% 더 얇았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녹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연골 손실 속도도 1.8배 빨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거의 2배 빠르게 연골이 닳았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D3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계단을 내려가실 때 시큰거리시나요? 쪼그려 앉기가 힘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칼슘 위기입니다. 칼슘 위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3가 없으면 아무리 우유를 많이 마셔도 멸치를 많이 드셔도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우유를 매일 마시는데 왜 뼈가 약해지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많으시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D3 없이 칼슘을 드시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10잔 마셔도 1잔 효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몸에서 비상신호가 켜집니다. 부갑상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급하게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씩 빼옵니다. 조금씩 빼옵니다. 조금씩 빼옵니다. 조금씩 빼옵니다. 그런데 비타민 D3 결핍이 계속되면 매일매일 빼옵니다. 뼈의 칼슘이 점점 줄어듭니다. 적금을 다 깨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 아래쪽 뼈,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가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뼈가 약해지면 체중을 버틸 수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미세하게 휘어집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눌리면서 골막이라는 아주 예민한 막이 자극받습니다. 이때 느끼시는 통증이 정말 심합니다.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그 통증, 칼슘이 빠져나간 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D3 결핍 환자의 82%에서 골밀도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넘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무섭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5명 중 1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 하려면 뼈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넘어져서 자식들 걱정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폭주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경비원이 폭주하는 겁니다. 둘째, 연골세포가 일을 못해서 연골이 녹아내립니다. 마른 스펀지처럼 갈라집니다. 셋째, 칼슘 흡수가 안 돼서 뼈까지 약해집니다. 적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번째 원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D3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비타민 C까지 부족하면 관절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관절이 무너지는 마지막 한 방이 됩니다. 왜 비타민 C가 관절에 중요할까요? 우리 관절 주변에는 힘줄과 인대가 있습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이것들이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마치 천막의 밧줄과 같습니다. 밧줄이 튼튼해야 천막이 바람에 안 날아가듯이 힘줄과 인대가 튼튼해야 관절이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줄과 인대의 주 재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튼튼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피부에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뿐 아니라 힘줄, 인대, 연골에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더라도 약합니다. 마치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 콜라겐 합성이 정상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힘줄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걸을 때마다 관절이 조금씩 어긋나고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만성 염증이 됩니다. 통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 발목, 어깨처럼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을 잘 안 드시나요? 하루에 과일을 1번 드시나요? 2번 이상 드시나요?
한 번도 못 드시는 날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C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3와 비타민 C,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는 관절을 공격하고 연골은 녹아내리고 뼈는 약해지고 힘줄과 인대까지 무너집니다. 관절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을 지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대한골관절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D3를 충분히 보충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팔과 다리를 드러내고 15분에서 20분간 햇빛을 쬐어주세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햇빛만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효과가 적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장마철에는 햇빛이 부족합니다. 비 오는 날이 계속되면 어렵죠. 이때는 음식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드시면 간편합니다. 셋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20 미만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골관절학회에서는 하루 800에서 1000 단위를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치가 10,000원도 안 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안 사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등산이 취미이셨는데 아파서 못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산에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병원비만 해도 수백만 원을 쓰셨습니다. 약, 주사, 물리치료, 한방치료까지 다 해보셨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11이었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3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20분, 고등어 일주일 3번, 비타민 D 보충제. 2주 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뻣뻣함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평지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2달 후 통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넉 달 후에는 손주와 함께 가벼운 산책 코스를 걸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햇빛과 생선이 답이었다고요. 수백만 원 쓸 필요 없었다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비타민 C를 매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 C는 다행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 안 드셔도 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반 개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감귤류 과일입니다. 귤 2개 또는 오렌지 1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면 더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채소는 가능하면 살짝 데치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과일 하나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밥 드시고 나서 귤 1개. 이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관절에 좋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죠? 맞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등산, 달리기, 무거운 것 들기, 이런 건 관절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관절을 전혀 안 움직이시면 더 굳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부엌 의자도 좋고 거실 의자도 좋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시고 5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한쪽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양쪽 합해서 20번입니다. 이 운동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의자 뒤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그러는 의자 뒤쪽을 양손으로 잡으시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10번씩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팔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세요. 너무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10번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시간으로 따지면 딱 5분입니다. 하루 5분,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세수하시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 3일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익숙해지십니다. 2주 후부터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지십니다. 국립재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의자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관절 통증이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의자 하나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4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사들도 놀란 방법입니다. 바로 관절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자세입니다. 김치 담그실 때, 텃밭에서 일하실 때, 바닥에서 무엇을 주우실 때 쪼그려 앉으시죠. 이 자세가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배 압력을 줍니다. 60kg이시면 무릎에 420kg에서 480kg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거의 반톤입니다. 무릎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낮은 의자를 놓으시고 앉아서 하세요. 의자 하나면 됩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무릎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 힘이 가해집니다. 오르실 때는 2배에서 3배입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은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운동은 의자 운동으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해결 방법 4가지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지만 캐걸 방법, 아니 4가지 다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비타민 D3를 보충하세요. 매일 20분 햇빛 산책, 등 푸른 생선주 3번,
필요하면 보충제. 둘째, 비타민 C를 매일 드세요. 과일 1개, 채소 1줌, 식사 후 간식으로. 셋째, 의자 운동 5분. 매일 아침에 하세요. 넷째, 쪼그려 앉는 습관을 바꾸세요. 낮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하세요. 햇빛 산책 20분. 이것만이라도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광고에서 많이 보시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비싼 보충제를 드셔도 효과가 적습니다. 비타민 D3와 비타민 C, 이 2가지 기본 영양소가 충족되어야 다른 것도 효과가 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먼저인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위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무너집니다. 비싼 것부터 사시지 마시고 기본부터 챙기세요. 또 한 가지,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은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주세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시고 엑스레이로 관절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예방과 관리 방법입니다. 이미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 시작하세요. 자, 오늘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비타민 D3 결핍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4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 면역세포가 폭주해서 관절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연골세포가 일을 못해서 연골이 녹아내립니다. 셋째, 칼슘 흡수가 안 돼서 뼈가 약해집니다. 넷째, 비타민 C까지 부족하면 힘줄과 인대가 무너져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해결 방법도 4가지입니다. 첫째, 햇빛 산책 20분. 둘째, 과일과 생선 챙겨 드시기. 셋째, 의자 운동 5분. 넷째, 쪼그려 앉지 않기.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보릿고개도 넘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광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시고 햇빛 산책을 나가보세요.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드셔보세요. 저녁에 귤 하나 드셔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자 운동 10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관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주 후부터 느끼실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걸으시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다니시고 싶으시죠?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관절 건강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